지난 방송에서 제가 웃자고 그냥 한 얘기가 있어요. 영상으로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렸는데 당신이 내려야 출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25년 불장이 이제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 매크로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일단 17년 불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금리랑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때는 국채 만기에 대한 부담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공급 반감기 있잖아요. 이게 수요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졌어요. 장애물이 없었던 거죠. 변수가 없었던 거예요. 21년도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재정 지출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쉽게 말해 돈을 찍어낸 거예요. 찍어냈는데 국채만 발행을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바로 매입하면서 그냥 유동성이 풀려버리는, 그게 다이렉트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면서 강한 불장이 오는 이런 레퍼토리였어요. 25년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단 팬데믹 때 발행했던 국채 만기가 돼요. 그러니까 20년, 21년에 발행했던 게 만기가 보통 단기니까 3년 잡으면 23년, 24년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리파이낸싱이 일어나요. 롤오버가 되는 거예요. 채권의 만기가 되니까 다시 발행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흡수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때는 QE가 아니었죠. 이때는 QT였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긴축이 일어났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QT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거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하자면 관세 이슈 있었죠. 물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방 대법원 가서 무효 판결이 날지 아니면 그냥 현행 유지되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갈지 이건 모르겠으나 관세 이슈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좀 키웠다. 따라서 안 그래도 국채 만기 때문에 유동성 흡수되고 안 그래도 긴축 때문에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앙은행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죠. QT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다가 정치적이랑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겹쳐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완전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알트 불장이 연기됐다. 왜? 알트는 위험자산 1대장이에요. 제일 위험자산으로 꼽아봐 이러면 대한민국 코스닥 테마주들 급으로 알트가 위험자산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자산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고 비트만 나홀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비트는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위험자산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다른 자산에 대한 대체 자산인 거는 안전자산인데 그게 아닌 다른 요소로는 위험자산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나스닥과 커플링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요소도 있기 때문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트만 상승하고 나머지 알트들은 불장이 연기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졌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17년과 21년은 공교롭게도 채권 만기와 관련된 돈풀기와 반감기 이 두 개가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돈풀기는 뭐냐면 수요 측면이에요. 비트코인의 수요 측면. 반감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공급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면서 사이클을 그려왔다면 이번에는 공급은 그대로야. 왜 반감기는 변한 게 없으니까. 근데 수요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그거예요. 이런 이유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다. 따라서 불장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구조적으로. 왜 미뤄지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QT 종료를 앞두고 있죠. 긴축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긴축을 뭐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금리 인하가 재개되기 시작했어요. 9월부터. 그리고 경기가 확장 국면에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ISM PMI가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죠. 현재 50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뚫고 올라가질 못하고. 이거를 이번 달도 확인을 할 거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10월 1일 수요일 날 ISM 제조업 PMI 이렇게 발표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난 발표 때 48.7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50에 얼마나 가까워지냐 아니면은 50을 넘냐. 단기적으로 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만약에 3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면 오케이, QT 종료, 양적 긴축 끝났어. 금리 인하 재개, 이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좀 되는구나. 경기 확장 국면까지 접어들어.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겠죠. 이게 늦어도 25년 하반기에서 26년까지죠. 이때 알트 불장이 예상됩니다. 25년 하반기에서 26년. 근데 26년을 일반적으로는 26년 전반기가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어요. 케이펙스라든지 기업들의 지난 닷컴 버블과 비교한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사이클에 대한 시기를 26년 후반기까지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방금 이야기한 이런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대로 다시 말해 뭐냐면 올라가다가 위 고점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지표들을 확인해 보니까 매크로적으로도 고점이고 온체인 데이터로도 고점이야. 그러면 그건 고점 맞거든요. 이 고점이 언제가 될지를 지금 예상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봐야 돼요. 다른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봤을 때는 26년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9월, 10월, 12월은 거의 지금 확정적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26년까지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도 봐요. 물론 어떤 한 가지 이론에 맞춰서 우리가 시기를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언제 고점이 올지, 언제 불장이 이 펌핑장이 시작할지, 출발할지. 바닥은 이미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이 시기에 대한 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고 걸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뭐 요 정도 언저리 어딘가가 될 건데 우리가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는 이 지표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계속 알려줄 거예요. 얘네가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고 공부하는 거를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황 분석과 알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소통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코인스터디 제휴거래소 링크 있습니다. 이벤트 증정금과 수수료 할인 혜택은 최대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반드시 코인스터디 링크로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혜택으로는 매집 중인 코인 공유 및 AS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 풀버전 다시 보기와 분석 요청 스킵 방어권이 기본 제공됩니다. 코인스터디 채널 을 활용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코인 공부와 불장 준비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